사건 의뢰 28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친부와 계모가 저에게 접근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계모와 친부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8살 되었을 때 병으로 사망하였고 그의 제 친부는 어머니의 간병인이던 계모와 재혼하였습니다. 그 이후 제가 당했던 학대는 지금 생각하면 죽지 않았던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무지막지한 폭력이었습니다. 손가락이 구부러지거나 머리에 커다란 혹이 생기고 코피가 터지는 일은 예사였습니다. 식사를 주지 않거나 혹은 섭취하기 버거운 양의 음식물을 강제로 먹게 하여 구토하면 그 구토물을 다시 먹어야 했습니다. 설거지통을 제게 집어던져 온몸에 사기 그릇이 조각이나 박혔으며 병원조차 보내주지 않아 수건을 찢어 지혈하고 생활했던 적도 있습니다. 가출하기도 했었지만 이내 잡혀 들어가 제 스스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인척과 경찰, 학교, 어느 곳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도움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제 친부는 중소기업의 대표로 집 밖에서는 너무나 젠틀한 남자였고 계모는 지자체 교육원의 꽃꽂이 강사로 단아하고 다정한 여성이었으므로 그 아래에 자주 가출하던 저는 부모 속썩이는 불량아일 뿐이었습니다. 20대 초반까지 폭력은 지속되었지만 친구의 너희 집은 정상적이지 않다, 도망 나와도 된다 이야기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몰래 집을 나와 연을 끊고 살게 된 지 올해로 약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친부와 계모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등본 초본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지자체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하고 제 주소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들과 마주치는 순간 잊었던 공포가 되살아나고 분노와 증오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일에는 그 둘을 쫓아내었으나 이후 종종 문 앞에 돌아오라, 기다린다, 미안하다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쪽지를 볼 때면 공포와 살이로 주체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무척 괴로웠습니다. 이사를 생각하고 있지만 주소를 옮기면 그들이 또 알아내어 찾아올까 무섭습니다. 집 밖을 출입할 때마다 주위를 몇 번이나 경계하고 악몽을 꿉니다. 학대당했던 어린 시절이 떠오를 때면 공포와 증오를 느끼며 문득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죽여야 할까 고민하는 저를 깨달을 때면 괴로워서 눈물이 납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일상을 지속하고 싶을 뿐입니다. 제 친부와 계모가 저에게 접근할 수 없게끔 법적 방법이 없을까요? 혹은 이사 후 주소지를 신고할 때 그들이 제 주소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있을까요? 지옥에서 한 줄기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메일을 드립니다. 부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대 초반에 집을 나왔고 올해로 10년이 됐으니까 30대 초반. 그러면 20대 초반까지 폭행을 당했다고 그러면 한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폭행이라든지 학대 관련돼서는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죠. 예, 도구한 것 같죠. 네. 그러니까 형사고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뉘우치고 온 걸까요? 돌아오너라, 기다린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지금 찾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아버지와 계모가 자신들의 그동안의 행위를 반성하고 미안해서 진심으로 만나러 온 건지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이 폭행이나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얼굴조차 보는 게 싫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해 보이네요. 더 나아가서는 저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죽여야 될지 사리를 자꾸 느낀다고 그러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이분이 오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데도 지속적으로 귀찮게 찾아오면 이분 가슴속에 숨쉬고 있는 어떤 죽여버리고 싶다는 그런 사리가 실천으로 옮겨질까 봐 두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이들이 오지 않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아요. 이미 내가 볼 때는 이 가족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김유희 프로파일러 봐도 이거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네. 저희가 지금 생각해 판단했을 때 뭔가 되돌아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 공격성까지 왔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침울성이라든가 에너지 상태라든 것들이 가장 무기력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아래긴 한데 지금 공격성이 있다라는 거는 이 에너지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공격이 남을 향할 수도 있고 자기를 향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이었으면 그 에너지를 누르고 있었던, 그러니까 정리하면서 통제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보지 않으니까. 근데 이 보는 순간 이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인지하게 됐고 되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보지 않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천륜을 끊으라고 권장하는 건 아니더라도 이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진짜 얼핏 보기에도 이건 지나치네요. 손가락이 부러졌고 네. 머리에 혹이 나오고 코피가 터져도 계속 때렸고 이거 밥 안 주는 거 이것은 우리 뭐 봤잖아요. 무슨 콩쥐파치처럼 밥 안 주고 그리고 구역질하는 거 섭취하기에 버거운 양 음식을 억지로 먹여갖고 구토를 하고 나면 그걸 다시 집어먹게 만들고 이거 어마어마한 그 종속을 요구하는 폭행 학대거든요. 저는 더 안타까운 거는 사연자분은 아마 이걸 되게 뼛속 깊이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아마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분명히 내가 열이 받아서 이 아이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한 건 있지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이 아이가 상처받았거나 내가 어떤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상처받았다는 걸 기억조차도 못할 거예요. 그것도 훈육이라는 미명으로 그냥 네.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온도차가 너무 다른 거죠. 이것의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온도차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관계는 회복이 불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처벌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 학대당하면서 혹시 어디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한 기록 근거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병원조차 보내주지 않아서 어. 지혈하고 생활했던 적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리려고 그랬냐면요.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이 성인이잖아요. 30대니까. 이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리 천륜이라고 하더라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정말 당신들이 진심으로 싫으니까 가라고 지금 내쫓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도 지속해서 온다고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려면 네. 좀 어느 정도 입증을 해야 돼요. 정말 지금 여기 써 있는 이 내용대로 그렇게 무수한 세월 동안 그 폭행하고 학대하고 괴로워서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고 뭐 이런 내용을 간접적으로 본인이 어느 정도 입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입증하는 방법 중에 병원 치료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는 좋다고 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혹시 일기라도 쓴 일기 써놨으면 좋겠네. 진짜. 일기 써놓은 거라든지 아니면 친구들의 목격 증언들이라든지. 증언. 그리고 친구가 권했다고 그랬죠. 네. 그렇게 살을 필요 없이 나오라고. 그러면 그 친구의 증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상담을 받았던 기록이 있다면 그 상담 기록도 상담 기록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사연자분의 조금 심리적인 것들을 더 짚어본다면 부모가 엄마가 병으로 바로 사망한 직후에 그것도 간병인이었던 분을 바로 엄마로 들였을 때 그 상황 자체도 사실 8살 아이가 인지하고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때부터 학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저는 생채기가 너무 많이 나서 사실 제대로 지금 잘 살고 계실지 걱정이에요. 이게 제가 욱욱 한 번씩 올라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는 왜 항상 자책감도 많이 갖게 되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라는 생활하면서의 뭔가 패턴들이 사람을 만날 때 믿음도 잘 없어지고 신뢰도 없어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잘 해결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은 뭐 상담이라도 좀 저 진짜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 왜 제가 부모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본인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건데 이것이 만약에 다시 강압적으로 무언가 온다고 했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안 참죠. 네, 왜냐하면 자기한테 능력이 생겼어요. 그렇죠. 이제는 어린애가 아니니까. 네, 어렸을 때는 내가 당하고 올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아하. 지금 성인이 됐어요. 그럼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늙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의식하고 안 의식하고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오고 그 나의 그 억압됐던 그 내가 당했던 것들이 그대로 그 부모들한테 그대로 가게 돼요.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계모나 아버지를 위해서도 끝까지 이들이 만나려고 하는 거는 그 도움이 안 되는 행위거든요. 제가 볼 때도. 근데 왜 이렇게 쫓아와서 이렇게 만나자고 그럴까요? 뭐 사회적 지위, 뭐 주변의 딸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사실 이 부모들이 반성을 해서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반성을 정말 했다면 이런 방식으로 와서 괴롭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아이한테 시간을 주고 아니면 정말 뭐 이런 편지가 아니라 단 메모가 아니라 뭔가 진지한 편지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찾아와서 그것도 등초본을 보고 와서 찾아와서 계속 몇 번씩 싫다고 했는데 그 둘을 쫓아냈을 때는 어떤 심정인지 알 텐데 왔던 거 저는 사실 부모님이 어떤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전 다시 왔다라고 봤거든요. 그럼 그 목적성이 뭘까요? 여기에 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뭐 경제적인 형태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의뢰하신 분이 어떤 뭐 나름대로 성공을 해서 그게 뭐 욕심이 난다거나 뭐 이런 거를 노리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은 설명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러면 김윤희 프로파일러 생각은 이들이 와가지고 돌아오라 기다린다 미안하다 이거는 진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냥 저 같으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 이 아이의 상황을 계속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지켜보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지켜볼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찾아가서 매번이고 막 쫓아내는데도 쪽지 붙이고 기다린다 미안하다 이것도 일방적인 대화 방식이거든요. 체벌도 일방적이었지만 전 이 화해하는 방식도 일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패턴은 저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절대 가까워질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는 건데 이들은 그런 선택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난 지금 보니까 우리 또 김유희 프로파일러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이 굉장히 와서 닿는데 일단은 어려서 어찌할 수 없으니까 집을 나와서 10년 동안 살면서 나름대로 이제는 그동안 본인한테 상처 같은 거를 누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참을 수 있는 위치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지나친 공격성으로 발현돼 버리면 양자가 다 불행한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시잖아요. 네. 이게 부모를 안 보니까 앞에 대상이 없었으니까 그 기억들을 그래도 흐리고 아니면 이렇게 뭔가 잘 정리하면서 이 상자 속에 넣어놓고 살 수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그 내 대상물이 앞에 딱 있으면 그 괴롭혔던 대상이 딱 나타나면 그건 어쨌든 발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어떤 지나친 공격성으로 네, 상대를 위한 공격성이도 있지만 자기를 자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죠. 네, 자기한테 대한 향한 공격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참지 못했을 때 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너무 잘 알거든요. 내가 사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글쎄 여기 썼네요. 공포와 사리로 주체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괴롭다고 그랬고 문득 그 어떤 방법으로 그 둘을 죽여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자신도 깜짝깜짝 놀라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친인척작과 경찰, 학교 어느 곳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도움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적는 거는 아직까지도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들을 본인이 생각하고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진심으로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없어. 그러니까 나 스스로 지켜야 돼. 라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고 여기 지옥에서 한 줄기 동아줄을 잡는 심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이나 저한테 사실 조언을 얻고 싶고 의견을 듣고 싶은 거지 주변에는 자기한테 이렇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건 참 이 사연 보면서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한편으로는 또 부담도 상당히 느껴지네요. 저도. 그런데 현재 법 체계 내에서 참 법이라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위 개념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종의 선택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법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법을 꼭 얘기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는 우리 김윤욱 프로파일러가 정답 내려주신 것 같아요. 일기를 혹시 쓰셨으면 그 일기, 그다음에 그 당시에 학대당하는 정황을 알고 있는 친구, 그 사람의 증언, 뭐 혹시 치료했으면 뭐 치료한 기록, 뭐 이런 것 등등을 전부 첨부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향후 내 앞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다가 정식으로 제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제 생각 같아서는요, 바로 접근 금지 가처분 가지 말고 오히려 그동안 당신들이 나한테 했던 행위를 진짜 일목요연하게 쓸 수 있는 범위에 써가지고 내용 증명을 한번 보내. 내가 8살 때 봄에 당신이 나한테 뭐를 집어던져서 내가 어디가 터졌었고 기억나는 대로 나는 그거 편지를 적으면서 내용 증명 편지를 하나 적으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얘기 외침을 다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A4 용지 100장이라도 상관없으니까요. 조목조목 적어가지고 이렇게 당신들이 나한테 학대를 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 고로 마지막 결론은 따라서 당신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상상하기도 싫으니까 이날 이후로는 내 주거지로 찾아오는 일이 두 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내용 증명을 한 2번 정도 보냈으면 좋겠어요. 내용 증명 쓰는 방법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3장을 작성해요. 한 장은 그 받을 사람한테 가고 한 장은 내가 소지하고 있고 한 장은 우체국에서 보관해 줘요. 우체국은 즉 말하면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내용 그 서류의 증빙을 인정해 주는 거죠. 3장을 써가지고 맨 위에 내용 증명서 이렇게 쓰고 밑에 수시는 아버지 이제 김말동, 주소는 뭐 쓰고 주민번호 안 써도 돼요. 전화번호만 써도 되고 그다음에 발신자는 나를 쓰면 돼요. 그리고 전화번호 쓰고 밑에 내용 해가지고 편지 쓰는 것처럼 내가 말씀드린 걸 쫙 쓴 다음에 마지막 그 이제 경고하는 거죠. 앞으로 그 가처분 신청하겠다. 내 내용 증명을 받고 당신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한 7일에서 10일 이내에 답신을 달라. 그 정도 하고 일자 쓰고 내 이름 쓰고 지장 찍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줬는데 그쪽에서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이 안 오면 2회 해가지고 2번째 네. 내용 증명을 또 한 번 보내요. 그러면 이제 2번인 내용 증명이 도달했는데도 거기서 끝까지 이제 그 회신이 없잖아요. 뭐 안 간다든지 알았다든지 그게 없다면 회신이 없으면 그 내용 증명 보낸 2가지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법원에 제출해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아마 거의 받아들여질 겁니다. 이게 아마 현재로서 법제도화에서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모르겠어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지식 내에서는 그래요. 또 저는 사연자분한테 그런 제안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아까 교수님이 내용 증명할 때 다 그 100장이 되면 뭐든 쓰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상담하고 뭐 했던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글쓰기예요. 맞아요. 글 쓰면서 사실 말하고 하는 것보다 글을 쓰면서 자기가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나는 왜 이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억울함을 느꼈고 이 사람들을 죽이고 그냥 적나라하게 다 쓰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감추는 부분들 없이 다 쓰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 증명은 아니더라도 일기장에 내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할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겁이 나고 어떨 땐 사람을 못 믿어서 이런 경우는 인간관계가 실패하고 일에 잘 안 됐어. 이런 부분들까지 어느 날 이걸 다 적다 보면 자기 안에 다 이게 조금씩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사람을 대하는 게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나중에 정말 자기가 이 부모를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자신이 이제 그들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걸 알아서 좀 더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거예요. 뭐 그 순간이 안 와도 돼요. 근데 그 순간이 올 때 되면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세요. 그게 지금 이 부모들의 몫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용서를 구한다 그런다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와서 뭐 단순히 무릎 꿇고 죽을 죄를 졌다고 얘기해서 끝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켜켜이 쌓인 거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게 사과 한마디에 용서가 되고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 왜 제가 아까 그동안 당했던 내용을 하나하나 낱낱이 쓰라고 했냐면 쓰면서 본인이 좀 속이 시원해지고 이분은 말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맞아요. 외치고 싶은 분이거든요. 외치라는 거죠. 편지를 써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 대상자 특정해도 좋고. 또 저희한테 이렇게 몇 가지 보내준 것만으로도 저희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의뢰자분의 아픔을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 충분히 납득하고 느끼고 있잖아요. 같이 아파요. 얼마나 저 어린 나이에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보니까 친인척, 경찰, 학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또 참 어떤 무력감 같은 게 느껴지고 그러네요. 그런데 제 생각이 김윤희 프로파일러 어때요? 그렇게 낱낱이 써가지고 내용 증명을 한 다음에 그거에 의거해서 그들이 두 번 다시 안 오겠다고 내용 증명이 오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어요. 그거 보관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면 이제 그때는 바로 그거 붙여서 저 접근금지 신청해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한번 좀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이 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는 거 꼭 변호사 사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법률구조공단 같은 데 가서 어렸을 때부터 아동 학대를 당했다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가끔 제 지인들이 법률구조공단 갔을 때 너무 약간 밋밋하게, 그러니까 약간 딱딱하게 대하시는 영혼 없이 대하는 분들이 있기는 네, 하지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때는 자세하게,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이분들이 나 귀찮아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 공무원이에요. 다 돈 받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물어보실 내용들이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그리고 진짜 디테일하게 물어봐야 그분들도 가르쳐 주니까 그런 만약 도움을 요청하실 때는 그런 부분 다 디테일하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사 가는 것도 좋아요. 다 좋은데 이번에는 숨지 마세요. 나도 이사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해. 이번에는 숨지 마시고요. 붙고 싸우세요. 이번에는 얼굴은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내가 이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대항한다라는 그런 의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버거우면 그때 물러나면 돼요. 그때 아니다 이게 나한테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그땐 물러나면 돼요. 인생엔 답이 없어요. 다만 해보는 데까지 해볼 수 있는 내가 어렸을 때 못해서 했던 것들을 지금은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정말 너무 힘들다면 저희한테 다시 또 메일 주시면 또 저희가 또 그러세요. 고민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구조공단에 가가지고 영혼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 불편할 수 있으면 서면으로 내용증명 쓸 때 잔뜩 써가지고 가세요. 내용증명 어차피 카피해서 들고 갈 거니까 읽어볼 거고요. 그들이 뭐 시간 없고 사람 말을 들어주는 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치기도 하고 그들은 매일 남의 얘기 듣는 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으로 꼼꼼히 적었던 내용을 거기다 던져놓으면 개략적인 얘기만 하고 내가 나와도 그 사람이 읽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도 불편하면 법무사 정도 찾아가도 됩니다. 법원 앞에라든지 이런 데 가면 법무사 있어요. 그 비용은 뭐 한 20-30만 원이면 할 거예요. 법무사를 찾아가 가지고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그 방법을 물어보면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뭐 변호인처럼 뭐 재판 받아서 현장 나가 갖고 진술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법무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고 우리 사건 의뢰로 언제든지 이 어려운 부분 이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네. 네. 아마 지금 일상이 깨지셔가지고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것들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막 진짜 지금 많이 지쳐 계실 텐데
한 번은 넘어가야 되는 숙제라서 지금 온 거고 아마 사연자분께서 거기에 맞설 수 있을 만큼 내가 이길 수 있을 만큼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 시련이 온다고 생각하시고 이번에는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 한번 요청해 보시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 저희도 한번 그 몫이 되어보겠습니다. 저도 지구대에 있을 때 저도 제 몫을 못했던 것 같아서 사연자분한테 저도 도움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할 테니까 진짜 후에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언제든지 우리 여기 제작진들 계시니까 메일 보내주시면 필요한 부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네, 오늘 용기 있게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